자, 일단 끼 있는 기업의 특징, 이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끼라는 게 뭐 좋게 말하면 범선생은 끼 있는 종목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끼가 있다, 냄새가 난다. 이게 좀 보통, 그러니까 우리 VIP 분들한테, 그러니까 범선생이 지금 공개 방송 중이지만 제가 따로 VIP 방송도 운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VIP 방송 중에서는 이제 회원님들끼리 종목을 공유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종목 냄새가 납니다. 이 종목 지금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출발하면 크게 갈 수 있는 냄새가 납니다. 어떤 이유로 끼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끼가 있다, 특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의 공통점을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하는 거고요. 자, 종목이 근데 항상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항상 올라갈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말고 어제 코스닥 급락이 나왔는데 뭐 4%의 하락이죠? 코스닥이. 범선생은 코스피 안 봅니다. 그쵸? 범선생은 코스피에 대해서 얘기 안 해드려요. 왜? 올해 집중 범선생은 무조건 코스닥 몰빵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저는 따로 분석을 안 해드리고 그냥 온리 코스닥 1000포인트 보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범선생.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전문가는 왜 코스피 얘기는 잘 안 하고 왜 2000포인트 이런 얘기 안 하고 왜 항상 코스닥만 얘기하는가? 코스닥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이 바이오도 코스닥이고 뭐 2차전지도 코스닥이고 싹 다 요즘에 급등 나온 애들이 다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집중하고 있고, 근데 코스닥이 어제 4% 정도의 급락이 나왔어요. 하락. 이러면 전문가들도 멘탈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왜 급락이 나왔으면 무슨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됐든 뭐가 문제가 됐냐면 예측도 불가능했는데 뭐가요? 너무 단기간 안에 빠졌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잠깐 뭐 회의 끝나고 와버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코스닥이 분봉상 1분봉인데 거의 뭐 1시 넘어서 그러면 장 마감한 2시간 남겨놓고 몇 프로가 빠진 거예요? 3.7%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건 전문가들도 이건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죠. 갑자기 깨져버리니까 이거 깨진다고 해서 종목도 갑자기 손 씻고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손절 때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깨있는 종목을 잘 선별을 하셔야 돼요. 왜? 시장이 요런 애들이 자주 나와요. 아무리 범선생의 코스닥이 올해 세게 갈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벤트,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있는 그런 이슈들이 올해 연말까지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중간중간마다 이런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뭘 때려야 돼요? 손절을 때리든 추매를 때려야 돼. 추매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전략적으로 추매가 들어가야 돼. 비중 관리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추매를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추매를 내가 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추매를 하는 전제 조건. 추매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종목이 올라갔을 때 본전 이상에서 수익이든 아니면 본전 이상에서 빠져나오려고 추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종목들은 추매해도 계속 떨어지는 거고, 어떤 종목들은 추매를 하면 반등 나왔을 때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끼가 있는 종목들은 떨어지더라도 추매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끼 있는 종목들은 떨어질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절도 하나의 리스크 방법이지만 대부분 손절 잘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단기간 안에 이렇게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면 결국 손절도 못 치면서 시장이 빠져버린단 말이죠. 이러다가 확 빼버리는 거 10% 막 7% 8% 15% 막 이렇게 빠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매하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그 추매하는 방법은 범선생 금요일 방송이 있네요. 범선생 분할 매수 원칙 이런 게 강의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은
끼 있는 기업들의 특징. 그러면 이제 추매를 어쩔 수 없이 시장이 급락나서 추매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매를 하면 내가 이 종목을 본전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의 컨택이 필요하다는 거지. 컨택. 미리미리 이게 끼가 있다라는 걸 감지하시는 거고, 그 종목이 떨어졌을 때 추매하는 거예요. 추매하는 거.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끼가 있다. 그 개별적으로 나는 이 종목이 냄새가 난다. 이 종목이 촉이 좋다. 이 종목의 느낌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끼가 있는 종목들을 이제 컨택을 하시는 건데,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많은 분들 지금 한 300분 넘게 들어오셨는데, 다 전 사이트 합치면 한 400분 정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어떤 종목에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끼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끼가 있다. 뭐 이 표현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추매를 해도 괜찮은 종목, 이런 종목을 이제 끼가 있다라는 건데, 끼가 있다라는 정의,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한님도 한번 뭐 적어볼까요? 우리 김찬수님은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라 말씀해 주시고, 붉은 하루님은 뭐 시장에 주요 테마가 있다, 뭐 이렇게. 수급, 거래량 수급, 거래량 수급, 이제 거래량도 많으시고, 제가 요즘 거래량 강의 많이 하다 보니까 거래량도 많이 좀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월봉상 가대낙폭, 예. 우리 초보 주식은요 월봉상 가대낙폭 조금 찍어요. 월봉상, 우리 방장님, 월봉상 가대낙폭 찍습니까? 요것만 확인하고 넘어갈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방 방장이신데 수익 사이트에서 아주 아주 담백하게 월봉색 과대낙폭이 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쵸? 이게 저희 거의 내동매물 전문이시죠. 근데 뭐야, 매매 엄청 잘해. 내가 봤을 때 완전 초보는 아닌 것 같아요. 초보는 아닌 것 같아. 왜? 일단 뭐 수익금이 뭐 어마무시하니까. 범선생이 뭐 비중 한 5%에 한 10% 한번 찍으세요, 5%에서 10% 찍으세요 해도 3천만원 찍고 4천만원 찍고 이래버리고, 또 뭐예요, 무료 추천주 5% 이하로 찍으라 하더라도 저번에 바디텍 매드 막 찍으시고, 물론 뭐 범선생이 워낙 수익률이 좋으니까 뭐 믿는 것도 좋은데, 역시 주식을 잘 하신다. 그러니까 뭐 느낌이 있으니까 비중 싣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찍지 말라고 해도. 뭐 최근에 수익도 제가 찍는 종목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가서 큰 수익 나는 종목들을 비중을 또 많이 찍으시더라고. 바디텍 800 찍었어요? 800 찍었는데 얼마 보셨는데, 바디텍으로만 800만 찍었는데, 이것도 뭐 자랑 뭐 엄청 하시더만. 바디텍 얼마 찍으셨는데 70? 거의 만 10% 가까이 나오셨네. 바디텍 한 종목으로만.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손절구만이 우당탕 여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유일한 특허 기술 소유로 미래 성장 가능성. 오늘 정답이 매우 근접합니다. 우리 우당탕 여사님. 뭐가 우당탕한지 모르겠는데 필명이 좀 눈에 있네요. 우당탕 여사님 되게 핵심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손절구만님은 차트 이평선의 정배열 이쁜 차트, 요것도 되게 좋은 거고, 루비나님이 성장 가능성 이렇게 딱 세계 최초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오늘 뭐 끼 있는 종목들 정답이에요. 정답. 지금 여기서 이제 간결하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 끼가 있다 그럼 요렇게 이제 다들 숙진하고 계시는데, 뭐 독보적이요? 이것도 뭐 좋네요. 독보적이요? 되게 좋네. 좋은데 이제 끼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요런 걸 이제 머릿속에 이제 넣으시면서 우리 초보 주식꾼님처럼 내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오죠. 왜? 우리가 막상 머리는 이거 오늘 딱 범선이 딱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고 내일 아침 딱 장 개시하고 9시 되면 딱 다 까먹어요. 또 이것도 다 잘 배워가셨다가 내일 아침에 이제 9시 딱 풀리면 그때 이제 또 종목 올라가면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 바로 이제 종목 올라가는 거 바로 찍어버리지. 그러면 이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여기서 많이 물려요. 당일 이슈. 뭐 오늘 갑자기 뭐예요? 진단키트 갑자기 진단키트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200명을 넘어서 300명을 넘어간다. 이러고 CJN이 20% 가고 있고 후속주로 갑자기 수젠텍이 5%에서 6% 정도 올라가고 있어. 이제 좀만 CJN이 상한가만 가면 수젠텍이 20% 갈 것 같아. 그러면 당일 이슈 보고 찍는 거지, 그쵸? 당일 이슈 보면서 어떻게 해요? 15% 20%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이거는 진짜 기깔나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증시 격언을 아예 반대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그쵸? 범선생이 이런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윗꼬리에 이제 많이 물리게 된다는 거지.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오후장이 확 빼버리는 거거나 아니면 갑자기 수익 나오는 척 하다가 갑자기 1분 뒤에 5분 뒤에 갑자기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우르르 떨어져 버리는 이런 패턴들이 요즘 자주 보이잖아요. 그 윗꼬리에 이제 물리는 경우.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슈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뭐야? 뉴스가 나왔다는 거지. 실적이 나왔든 기사가 나왔든 뭔가 이슈가 터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뉴스에 사고 뉴스에 사서 이분들이 언제 팔아요? 이분들이 언제 팔아? 이분들이 지금 뉴스에 사가지고 악재에 팔아요. 또 악재 뉴스에서 최고점에 사가지고 그냥 악재 뉴스 한번 딱 나온다 그러면 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면서 악재에 매도됐는데 그 악재가 뭐야? 또 최저점이야. 또 최저점이야. 그쵸? 그럼 우리는 증시 경험이에요. 지금 우리가 반쪽 여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쪽 여우님이 증시 격언은 이런 거 있어요. 소문이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 소문일 때는 종목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지. 소문일 때는 종목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이슈가 터질 때 뭔가 오늘 대박이다 이러면서 전체 섹터가 확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팔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 아니면 분할 매도를 하시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요즘에 꼭 맞다라기 보긴 그렇지만 뉴스에 사서 지금 악재에 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끼가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매매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또 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회원님들 투자자분들이 좀 어떻게 하는 부분이냐면 끼는 모르겠고 끼는 뭐 어려운 말 하고 있어. 끼는 모르겠고 그냥 TV와 이제 경제 TV와 끼는 모르겠고 경제 TV와 그리고 경제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느낌에 찍는 거예요. 끼는 모르겠고 끼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끼는 모르겠고 그냥 경제TV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무료 방송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을 그냥 다 찍어버리는 거지 여러 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번 공부방에서 사연들을 이제 많이 읽어봤는데 종목 백화점이 내가 분석해서 종목 백화점이 된 게 아니고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이 전문가 백화점이 됐대. 그러니까 A라는 전문가가 무료 추천조합이 이 종목도 좋아 보이니까 한두 개 사보고
또 B라는 전문가가 무료 추천주 주니까 또 한두 개 사보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좀 그런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분석해서 산 게 아니고 그냥 다 전문가들이 추천해준 종목만 뭐 20개, 30개 된대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당연히 전문가들이 분석한 종목이 좋긴 하겠지만 결국 그게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범선생의 추천주들은 특히 장중 무료 방송, 제가 오전에 하는 거 방송은 뭐 추천주들이 워낙 좋잖아요. 한 달 전부터 해서 뭐 랩지노믹스, 수젠테, 진맥트릭스, 바디텍 매드,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진맥트릭스 또 들어갔죠. 그리고 뭐 오늘도 또 뭐예요? 뭐 LB 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들어갔는데 뭐 대부분 5%에서 뭐 10% 정도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장중 무료 방송에서 추천주들은 자신하고 있지만 또 전문가가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전문가들의 추천주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느낌에 찍는다. 그럼 뭐가 안 돼요? 끼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감으로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과가 좋을 리가 없지. 남의만 믿고 찍는데 그게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떨어질 때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멘탈이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끼 있는 종목, 그냥 끼는 또 모르겠고 그냥 나는 삼성전자가 좋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안 망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안 망할 것 같아요. 네이버 안 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냥 뭐 계속 뭐 적금 형식으로 계속 매달 납입하다 그러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답이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꼭 대형주라고 해서 꼭 좋은 종목이라 해서 꼭 재무적으로 우량하다고 해서 꼭 올라가는 건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같은 날, 어제도 그랬고 좀 낙폭이 조금 나오는 흐름이 나와줬고 뭐 삼성전자도 뭐 최근에 반등이 있었지만 결국 시장 대비 많이 올라갔냐는 거죠. 코스피가 30% 갈 때 코스닥이 30% 20% 갈 때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20% 30% 갔냐는 거지. 그거보다는 또 덜 많이 못 올라간 느낌이 좀 받긴 합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엄청나게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단기간 안에. 대부분 단기간 안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좀 돼야 될 것이냐.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분석이 필수예요. 요거는 무조건 필수예요. 우리가 손실을 보는 이유가 종목을 1번 2번 그냥 감으로 찍었다 보니까 종목을 찍고 나서 수익 보면 좋은데요. 종목을 찍고 나서 손실이 나옵니다. 손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분석이 들어가네. 그렇죠. 찍고 손실 나고 분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목이 뭐 하는지 일단 몰랐다가 찍어 놓고 이제 손실이 나오니까 이 종목의 실적이 좀 좋은지 한번 보고 혹에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 이러면서 분석이 이제 후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후행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합니까? 이제 헛된 이제 기대를 합니다. 기대. 야 진짜 이거 뭐 미래 진짜 유망한 종목이래. 유망한 종목이라 그러고 이거 분석해 보니까 이제 손실 중이. 지금은 손실 중인데 지금은 손실 중인데 결국 이걸 들고 가면 뭐 좀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그게 단 10%라고 보인다고 하면 그게 언론에서 네이버 기사에 뭐 보여지지도 않아. 저 밑바닥에 사람도 조회수도 안 나오는 그 기사를 보고 여기다가 또 의미부여를 크게 해버리는 거지. 남들이 보지 않는 그 기사를 어떻게 또 찾으셔가지고 뭐 한 2달 전, 3달 전에 이거 무슨 코로나 뭐 치료제 테마래 이러면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단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거고 일단 분석이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석이 앞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끼가 있는 종목을 분석을 하신 다음에 타점을 공략을 하신다 그러시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분석이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석이 찍고 손실 보고 종목을 들어가면 안 되고요. 분석을 먼저 하시고 나서 끼가 있는 종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분석을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00개 종목을 시간도 없어 줬겠는데, 그쵸? 시간도 없어가지고 지금 업무 보시고 9시 어렵게 지금 퇴근하셔가지고 지금 밥도 굶어 가시면서 공부하시는데, 이거 뭐 틈틈이 짬내가지고 제가 지금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 분석을 합니까? 제가 지금 재무제표 볼 줄도 모르고 차트도 볼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이런 업종들은 크게 수상한 종목들이에요. 끼가 있는 종목 3가지, 이걸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끼가 있는 종목들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끼가 있으니까 크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크게 올라가면 뭐예요? 내가 중간에 물리더든 아니면 내가 중간에 들어가도 내가 큰 파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00% 올라갑니다. 200% 올라가더라도 여기 안에서 200% 수익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럼 중간중간 반매도 치시거나 수익을 분산 투자하시더라도 그래도 뭐 50%에서 100% 수익 보기는 어렵지 않다는 거지. 그런 논리인 거예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끼를 있는 종목을 내가 그 안에서 살짝 그 안에 시세 차이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느낌인 거긴 한데, 끼가 있는 종목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저는 코스닥 위주로 본다고 하겠습니다. 코스닥 위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시가총액 5,000원 이하를 봐요. 5,000원 이하. 이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5,000억이다. 그러면 1조짜리, 2조짜리도 그러면 안 올라간다는 소린가? 아니에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카카오라든지 요즘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안 가는 건 아니잖아. 가는 건데, 잘 가고 있는데, 그럼 뭐예요? 근데 초대박을 우리 원한다는 거지. 그쵸? 초대박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5,000원 미만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1조를 넘어가요. 시가총액이 5,000억, 3,000억, 2,000억이었던 종목이 스타트가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중기적으로 우상향 하다가 1조 넘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애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4조인데요. 4조 6천억인데 얘가 작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5천억 아래였다는 거죠. 5천억 아래. 그쵸? 이런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5천억 이하의 구간이 나왔었다. 근데 알테오젠이 대박이었는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대박인데 요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업종들도 많죠. 요즘에 이건 이미 5월달까지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5월달까지 이미 13만원, 12만원까지 찍었던 종목이니까 최근 6월, 7월, 8월달은 또 다른 테마가 또 올라가는 애들이 많죠. 그럼 그런 애들이 뭐예요? 시가총액이 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대박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시가총액 200억, 300억, 500억 이런 애들 찍지 마시고 그래도 못해도 1,000억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1,000억 이상, 한 5,000억 정도 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지금 아까 밑에 답변 달아준 여기 정답이 나왔어요. 벌써 첫 번째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인데 거래량에서 이게 거래량이 얼마 터지냐는 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종목의 평단가가 이제 1,000원인 종목이 100만 주가 터져요. 요거랑 100만 주랑 2만원 종목이 2만원, 2만원 종목이 얼마가 터져요? 50만 주가 터집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 거래량이 100만 주가 얘가 더 많이 터졌지만 이게 종목이 이게 좋은지 좀 애매하단 말이지. 거래대금 얘가 더 많이 터졌고 거래량을 봤을 때는 싼 종목이 더 많이 터졌으니까. 그럼 어딜 봐야 되느냐? 헷갈리실 때는 거래량을 보면 몇 천만 주, 몇 백만 주 터진 것보다는요, 거래 대금을 보는 게 좀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코스닥 거래 대금이
순위가 한 2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결국 뭐예요? 끼가 충만하다. 시가총액 저평가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짜리 말고 시가총액 1천억에서 5천억짜리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20위권 안에 들어간 종목들은 끼가 충만하다. 그러면 20위권 정도 안에 들어가는 규모가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하루 거래대금이 1천억에서 크게 터지면 한 1조까지 이렇게 터집니다. 코스닥 안에서요. 한번 볼게요. 오늘 누가 많이 터졌는지. 증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키움증권으로 지금 업무를 띄우고 있다 보니까 키움증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화면 좀 잘 보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숫자 1번 한번 눌러보시길 바래요. 한번 1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1번 보이세요? 잘 보이십니까? 네, 다들 좀 보이시네요. 자, 이게 여기다가 이제 키움증권 기준은 0186이라고 치시면 되는 거고, 거래 위에다가. 아니면 거래대금 상위면 모든 증권사가 다 나올 거예요.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뭐 농협이라 나무증권이라든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거래대금이 옆에 1727220인데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시즌에 얼마 터진 거예요? 1조 7천억이 터진 거고요. 웰크론이 오늘 6천억이 터진 거예요. 많이 터졌죠. 그리고 뭐 20위권 정도로 본다 했을 때는 약 1,400억 정도 되고요. 좀 더 거래량이 터진 날은 약 한 28위권까지 한 1,000억 정도가 터집니다. 거기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뭐 지혜지신소재라든지 뭐 일신바이오라든지 뭐 스페코라든지 알서포트라든지 YBM넷이라든지 셀리버리라든지 뭐 웰크론이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미만, 뭐 엑세스바이오는 이제 시가총액 넘어갔을 것 같은데 1조가 넘어갔죠. 그 전만 하더라도 훨씬 낮았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뭐예요? 범선생이 가장 좋아하는 끼가 있다라는 거예요. 끼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종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한번 거래량 보고 그걸 우리가 왜 느낌을 갖냐면, 범선생이 아무리 유튜브와 장중 무료 방송 그리고 뭐 TV 방송, 이데일리 TV 방송에서 이 종목 좋습니다, 이 종목 찍으세요, 이거 그냥 몰빵하세요 하더라도, 제 방송 전문가들이 아무리 그 종목을 많은 회원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추천하더라도 하루 거래대금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찍어보더라도 몇백억 안 터져요. 아무리 파급력 있는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그거 그냥 몰빵합시다 하더라도 몇백억 안 터진다고. 그건 뭐야? 말도 안 되게 터진 거예요. 이건 뭐야?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터트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1천억 이상으로는. 누군가가 뭔가 개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나쁘든 좋든 일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좋든 나쁘든 냄새가 난다. 그럼 여기서부터 확률을 조금씩 올려가야 되겠죠. 확률이. 그러면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이 어떻게 흐름이 나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종목들이 여러 개 한번 볼게요.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바이오니아, 뭐 랩지노믹스, 뭐 엑세스바이오, 최근 뭐 진단키트 다 볼게요. 수젠텍, 뭐 진매트릭스, 그리고 빅텍, 뭐 이런 애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 무료 추천주 단타로 수익 봤던 애들과 우리 VIP분들 바이오니아 지금 몇 프로 수익 봤죠? 100% 넘게 수익 봤어요. 이 종목. 진단키트 이 종목 하나로 100% 넘게 수익을 봤다. 그럼 뭐예요? 끼가 있었겠지. 끼가 있었으니까 범선생이 100% 이상 수익을 받을 수 있겠죠. 크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니까. 왜? 신풍제약을 한번 볼게요. 신풍제약이 물론 코스피입니다. 물론 코스피인데 차트 이해가 쉽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다 코스닥이에요. 자, 크게 올라가기 전에 여기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습니다. 그쵸? 여기 지금 바닥 구간 안에서 거의 만원, 15,000원, 2만원 사이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네요. 그리고 나서 15만원까지 올렸는데, 그럼 이 종목이 끼가 있었을까? 끼가 있죠. 왜?
거래 대금이 하루에 얼마씩 터지냐면 요런 날은 4천억씩 터지고요. 요런 날은 3천억씩 5천억씩 터지고요. 요런 날은 5천억씩 터지고요. 요런 날은 무려 8천억씩 터집니다. 그럼 뭐야? 냄새가 난다는 거지. 이게 올라가든 떨어지든 8천억, 7천억, 뭐 5천억 터진단 말이야. 8천억, 5천억씩 터진다는 거는 신풍제약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8천원 하던 주가가 지금 10분의 1이죠.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4조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가격 얼마예요? 시가총액 4천억대였단 말이야. 이 당시에.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닥권 안에서. 그쵸? 이 바닥권 안에서 지금 신풍제약이 지금은 4조 5천억을 지금 육박하고 있지만 지금 3개월, 4개월, 5개월 전에는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이었다는 거지. 그럼 이 종목이 뭐 한국 지금 거래대금, 물론 코스닥이지만 코스피 하루 대금 뭐 4천억, 5천억씩 터질라 그러면 뭐예요? 현대차와 맞먹어야 돼. 카카오와 맞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카카오의 시가총액, 현대차의 시가총액,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삼성전자 시가총액, 이런 LG화학의 시가총액보다 신풍제약이 5천원씩 터지면 여기 지금 순위권이 10위 안에 들겠지. 그럼 뭐야? 그날 수상하다는 거예요. 왜 터지는 거야? 거래량이 끼가 있구나, 냄새가 난다거나. 그럼 거래량 터진 애들이 무조건 다 올라갑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래대금 터진 애들은 잘 유심 있게 보셔야 돼. 왜? 한번 터지면 말도 안 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종목도 한번 볼까요? 뭐 바이오니아 그럼 1,000억씩 터지나?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래량 얼마씩 터지는 거예요 이거? 아이고 뭐 2,500억씩 터지네 이 당시에. 랩지노믹스, 와 이거 올라가기 전에 거래량 얼마 터져요? 5천억씩 터지고 얼마씩 터져요? 3천억 4천억씩 터지고요. 시젠 올라가기 전에 요런 느낌 얼마씩 터져요? 2조씩 터지고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터지네. 얼마씩 터져요? 2조 5천억씩 터진다고. 뭐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지. 왜? 일반 사람들이 낼 수 없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냄새 나게끔 거래량이 팍팍씩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 수상한 종목들은 킵해 놓는 거예요. 킵해 놨다가 떨어졌을 때 잡든지 아니면 소액 베팅 해봤다가 올라가면 팔고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지. 뭐 최근에 진맥트릭스 범죄성이 왜 들어갔어? 최근에 거래량 얼마씩 터져요? 여기 3천억, 5천, 3천억, 2,400억, 3,500억씩 터진단 말이야. 광렬님 들어가세요. 터진단 말이야. 크니까 이런 애들이 냄새가 나니까 뭐예요? 이런 장대 뭐 거의 상한가를 육박하는 헛버즈도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 바닥에서 잘 들어갔다가 슈팅 나올 가능성도 높고 끼가 높으니까 이런 자리를 단타 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끼가 지금 세 가지인데 아니죠. 2번 뭐가 필요해요? 좀 더 확률이 높으려면 정부 및 대기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 정책이 있어야 되든지 정부에서 밀어줘야 된다든지 요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고 뭐예요? 대기업은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삼성, 뭐 LG, 현대, SK 이런 회사들과의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뭐예요? 작년에 5G 업종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죠. 뭐 KMW, 모이솔루션 이런 애들이 누가 관련이 있어요? 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지만 결국 뭐예요? 삼성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최근 뭐 동진세미캠 뭐 작년 7월달이긴 합니다. 뭐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던 데는 4천억씩 터진단 말이야. 거래량이 이럴 때 7월달 8월달 때 이렇게 냄새가 난다는 거지.
냄새가 나다가 결국 동진 세미캠이 관련돼 있는 게 뭐예요? 정부 정책에서 관련돼 있고 소부장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하니까요. 정부 정책에서 밀어주고 동진 세미캠이 누구한테 납품합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납품을 하잖아요. 그럼 대기업과의 연관성이 있던지 아니면 정부 정책이 있어야 돼. 그럼 최근에 엑세스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에서 미친듯이 가고 있는데, 자, 차트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좀 티가 나는 구간이 어디예요? 3월달이네요. 그럼 3월달에 거래량 얼마 정도 실렸습니까? 네, 1000억씩 터지네요. 1000억과 뭐 2000억씩 터집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은 1조가 넘어가는데 이 당시에 시가총액이 얼마였겠습니까? 5천원대면 10분의 1이니까 약 1200억밖에 안 돼.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거래되고 상위에 10위권 안에 든단 말이에요. 그날 이 당시에 3월달 4월달에. 그럼 이런 애들 좀 수상하다는 거지. 근데 종목이 바로 올라갑니까? 아니죠. 충분한 매직 구간, 충분히 개인들 털기를 끝내놓고 명분을 잡아서 올라가는데, 그럼 엑세스바이오가 정부라든지 대기업과 커넥션이 있었는가? 정부와 커넥션이 있었죠. 무슨 이슈로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까? 엑세스바이오가 정부, 일단 뭐 자회사 작전주인데, 자회사가 뭐예요? 예, 웰스바이오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진단키트 회사인데, 근데 웰스바이오가 정부의 산하기관들과 커넥션이 많아요. 뭐 공공기관이 국가과학연구회라든지 그리고 정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국가와 정부와 커넥션이 있는데, 뭐 삼성전자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료가 크다는 거죠. 왜? 국가가 껴있다 보니까. 국가의 산하 기업들, 기관들이 연결이 커넥션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럼 이런 종목들의 끼를 알고 있다 그러면 비싸게 사면 안 되겠죠. 그쵸? 비싸게 사면 안 되겠고, 범선생이 이거 유튜브 추천주 이거 얼마에 드렸냐면, 예, 여기서 바닥에서 해드렸지. 예, 바닥에서 3,000원 200원대. 아, 이거 충분히 떨어졌다. 한번 반등 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목표가 4,000원 드렸는데, 물론 이거 뭐 4,000원 뚫고 나서 뭐 대박 올라가긴 했지만, 하여튼간 일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왜 거래량이 실려 있고 그런 종목들이 정부 정책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범선생 유튜브 보시면 6월 말에 진단키트 제가 추천주 드렸을 때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뭐예요? 거래량 실려있고 이거 정부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런 종목 들고 가서 손실 볼 가능성이 너무 적습니다라는 게 제가 6월 말 7월 달 초까지 계속 유튜브로 찍어드리면서 추천드렸는데, 이 종목이 뭐 제가 추천하고 나서 이미 많이 올라갔죠. 그럼 이 종목을 좀 잡아야 되는가? 절대 잡으시면 안 되죠. 이런 종목 이미 다 끝물인데 이런 걸 잡아가지고 뭐 박살낼 일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뜨기 전에 잡는 거예요. 뜨기 전에. 거래량 실려있고 뜨기 전에 이런 종목들이 끼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근데 나는 들어가요. 예를 들면 나는 여기서 뭐 4,000원에 이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충분히 바닥에 남들보다 싸게 들어갔다 했는데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일단 끼를 믿고 들어갔기 때문에 추매하는 전략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분석이 끝났으니까. 그럼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범선생이 언제요? 금요일날 분할 매수 방법은 따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방송에. 자, 실적이 좋던지. 실적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 늘어날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는 없는데, 실적이 완전 개박살인 종목보다는 실적에도 끼가 보이는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작업하기가 쉬워요. 누가? 세력들이. 독점력, 대표적으로 신풍제약이었습니다. 그쵸? 뭐 혼자였잖아. 임상 3상에 들어갈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 유일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시중약 중에서 유일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갔던 거예요. 시장 독점력, 이 회사가 만약 임상 3상까지 통과해가지고 이게 효능을 너무 입증을 잘 됐다, 코로나의 효능이 됐다고 하면 이 회사는 독점으로 팔 수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돈을 크게 벌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신풍제약이 쓰레기 기업인가? 실적으로 아니야.
매년 2천억 정도의 약 1,800에서 2천억 정도의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는 로컬 제약회사란 말이죠. 어느 정도 매출처는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률은 늘어났나 줄었다 뭐 시장에 따라서 줄어들고도 하긴 하겠지만 근데 만년 적자 기업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여기다가 기대감을 싣기가 매우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같은 회사들, 뭐 최근에 뭐 FST라든지 SNS텍이라든지 SNS텍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이런 회사인데 뭐예요? 독점력이 있습니다. 독점력이 있는 데다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와 커넥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얘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터진 적은 없어요. 막 2천억, 3천억 터진 건 없지만 끼가 중복된 건 있다는 거죠. 독점력이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거나. 독점력은 뭐예요? 블랭크 마스크에서 EUV 블랭크 마스크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FST라든지 SNS텍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반도체 회사가 비메모리에서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정부 뭐에 소부장 관련주 해가지고 정부 정책이 세제 혜택이 있다 그러고 왜? 일본과의 블랭크 마스크라는 거는 일본 무역 보복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정부의 정책이 좀 좋았죠. 그리고 이 EUV라 그 FSN, SNS텍이 누구한테 납품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독점력과 거래량 터져 있고 이런 끼가 있다 보여지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물려도 된다는 거예요. 물려도 된다. 남들보다 싸게 사면 더 좋겠지만요. 진짜 최고점에서만 물리지만 않으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뭐 FST를 뭐 진짜 이런 자리 뭐 바닥에서 몇 배 간 거예요. 이거 바닥에서 한 600% 간 겁니다. 지금 5월 달부터 들어갔어. FST 같은 경우도 뭐 거의 500% 넘게 갔는데 바닥에서 언제부터? 5월 달부터. 이런 종목이 진짜 끼가 좋다고 해서 고점 대비 뭐 20%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걸 막 덜컥 잡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뭐예요? 범선생 강의 있잖아요. 2강 아니면 3강 들어보시면 이런 종목은 잡는 게 아니라고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럼 끼가 있는 걸 확인됐다 그러면 남들보다 싸게 그리고 뭐 RSI라든지 보조지표로 보신다 그러시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끼는 정리가 됐네요. 이건 일반인 사람들이 거래대금 20위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여기 안에 들어가는 소형주들은 뭔가 냄새가 나는 종목들인 거고, 그리고 그 회사들을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봐보세요. 재무제표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죠? 그냥 뭐 키움증권 뭐 기업 분석 이렇게 하시면 스냅샷을 본다 그러면 회사들이 이제 매출이 뭐 늘어나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 요 정도 이렇게만 보시면 뭐 이 회사가 진짜 쓰레기 기업이 아니구나 이런 건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그럼 이런 네이버에다가 이런 FST가 무슨 기업이다, 삼성과 관련이 있고 대기업이 관련이 있었거나 네이버 기사 한번 딱 찾아봅니다. 네이버 기사 찾아봤는데 뭐 정부 정책에 많이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런 종목인데 지금 거래량 실려있고 막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지금 소외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도 될까? 들어가도 되는 거죠. 왜? 어차피 분할 매수할 거니까.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이미 분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수 이후에 분석이 아니고요. 요런 끼 있는 종목들을 컨택을 해놓는 거예요. 일단 뭐 종목을 딱 추려놔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정말 이 종목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비중을 확 실어버린다. 이런 종목들을 컨택을 해놓은 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실수가 적지. 그래야 적는 거예요.
끼 있는 종목들을 분석을 끝내놓고 그런 종목을 추려놓고 타점은 그 이후에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슈가 불었는데 그때 따라붙고 싶다. 이미 분석이 된 상태에서 따라붙는 건 괜찮아요. 바닥에서 이제 막 꿈틀대면서 올라갈 때. 그럴 땐 붙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끼가 있는지 이런 게 크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종목인지 아무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뉴스 한 방 나왔다고 20% 올라간다고 30% 올라간다고 따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선생이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거 좀 실수 좀 만회하고자, 이런 거 실수 좀 줄여보고자 강의를 해드리면서 또 VIP 분들에게도 요런 관점으로 종목을 공유를 많이 하죠. 공유를 많이 하면서 이런 종목 냄새 납니다. 그쵸? 냄새 진짜 많이 나고. 우리 아님들한테 이거 좀 느낌 이상하다. 느낌 이상하다.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인과 말도 안 되는 조정 구간이 있다. 예를 들면 일신바이오 이런 거 볼게요.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 거래량 여기서 얼마 터졌냐면요. 이럴 때 막 1600억씩 터져요.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막 1600억. 그러면 순위권 안에 20위권 안에 들었겠죠. 그럼 얘가 근데 바로 올라갑니까? 바로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면 충분히 횡보. 그럼 사람들이 이런 종목들 지겨워가지고 이제 매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바이오니아. 지겨워요. 지겨워. 우리 언제 들어갔냐면, 물론 이럴 때도 들어가서 단타 5%, 6%, 7%, 10% 보고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뭔가 느낌이 좀 세야 돼가지고 여기 12,600원 정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S맥도 그렇죠. S맥도 그렇고. 안 가고. 근데 어제 한번 급등 나왔죠. 올라가.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 우리 VIP 분들 팔고 싶어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왜? 거의 이제 한 달 들러고 하는데 사자마자 손실 구간 나왔다가 다시 수익 구간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5%, 6% 수익 보고 나옵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요거 냄새 난다 말씀드렸죠. 아직 진단키트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 종목을 팔기엔 너무 아깝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어때요? 더 비중 실었어요. 11,500원 이런 부분 안에서 더 담자. 5% 더 담자. 그래가지고 그럼 2달 기다렸네. 그럼 2달 기다렸는데 이 종목이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어요. 몇 프로 올라갔어요? 100% 넘게 올라갔어요. 끼가 너무 많이 보였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는데 정부와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정부 연계되어 있고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독점력까지도 있어요. 그쵸? 바이오니아가 왜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 바이오니아가 대전에 있는 회사인데 바이오니아가 카타르에다가 진단키트를 진단 장비를 주면서 카타르에 거기 외교부 장관이었나요? 그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LNG선, 그쵸? 삼성의 LNG 몇 조 수주 만들게 한 그 중심에 있던 회사가 바이오니아예요. 기사 보시면 바이오니아 때문에, 바이오니아 진단키트 때문에 카타르의 삼성중공업이라든지 LNG선들 다 수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정부와 관련이 있지. 정부의 어떻게 보면 한국가스공사의 거기 임원이 바이오니아를 소개시켜 준 거잖아요. 그럼 정부와 커넥션이 있다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지, 범선생은. 그렇기 때문에 끼가 충분한 종목들을 잡아놓고 들고 있으면 때가 되면 큰 수익이 난다. 그러면 끼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래량 실려 있는데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제가 100% 여기 끝 고점에서 매도 못해요.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하는 거지.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하는 건데 뭐예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신 종목이에요. 많이 보신 종목. 그래가지고 이거 뭐 바이오니아로 우리 뭐 프리키스님은 보니까 바이오니아 뭐 후기 보니까 바이오니아 종목 하나로 총 수익금이 막 1,600 가까이 한 종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한 종목으로만 1,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바이오니아 930만원 152%의 수익률. 저는 이런 종목들만 주력주로 매집을 하죠. 범선생이.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되게 깔끔하죠. 이런 끼가 있고 일신바이오가 근데 안 올라가야 돼요. 바이오니아도 이런 자리에서 잡아야 돼요. 지겹더라도 내가 한 달 들고 가더라도 2달 들고 가더라도 정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력주는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중을 더 싣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끼가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돼요? 찍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2강입니다. 1강과 2강에서 제가 포트폴리오 왜 나눠야 되는지 1강과 2강 정확하게 제가 설명 저번 주에 제가 해드렸죠. 그럼 누구 따라하면 됩니까? 워렌 버핏 따라하면 돼요. 워렌 버핏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애플에다가 아이폰 만드는 애플 회사에다가 비중을 얼마 찍고 있어요? 거의 50% 육박하게 찍고 있어요. 애플을 50% 찍고 있다고. 워렌 버핏이 애플을 50% 찍었어요. 지금 48% 정도. 그럼 뭐야?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다 비중 비팅 들어가야 돼. 근데 한 종목 몰빵하기 좀 그러니까 이 두 종목 정도 나눠가지고 이 종목에다가 한 종목에다가 비중 좀 세게 찍으면 한 25% 작으면 한 15% 20% 찍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한 비중을 50% 채워놓는 거예요. (50% 찍는 거). 근데 이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면 수익이 없잖아. 그렇죠? 계속 수익은 나고는 있겠지만 뭐예요? 매도하지 않는 한 내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도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지금 만약에 이걸 3개월 정도 들고 가서 수익률 낸다. 그러면 너무 지겹지. 그러면 나머지 비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단타 치는 거예요. 비중 얼마씩 찍어가지고요. 한 종목에다가 5%에서 한 10% 정도 찍어가지고 이게 저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방안이라 보여집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렇게 해서 어제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SK바이오랜드를 우리 SK바이오랜드 우리 형님들 몇 프로 수익 보셨죠? 이거? 몇 프로? SK바이오랜드? 목표가 제가 32,000원에서 잡아드렸는데 몇 프로? 우리 프리키스님은 8%. 뭐 10%는 나오시고 초콜릿님, 화창한 오우님 이거 비중 5%짜리였습니다. 비중 10%짜리 아니었어요. 비중 10%짜리는 최근에 좀 수익 괜찮게 나왔던 게 이제 신테카였죠. 비중 10%짜리. 평단가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여기. 비중 10%짜리. 여기 평단가. 그래서 요거 먹고 나왔죠. 15,000원. 목표가. 신테카도 비중 10%짜리 바이오 종목이었지만 수익률이 이거 대부분 10% 이상 나왔어요. 요것도. 주력주는 아니지. 주력주는 아니지만 10% 찍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바닥에서 찍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